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 등을 가리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거짓 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해서 대중들을 속이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었는데요. 저는 윤 대통령의 이런 공개 발언이 매우 시의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대통령이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권을 견제하고 날세워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행태는 합리성과 그 상식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서 거짓과 선동의 영역으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잦습니다. 실례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제기한 심야 술 파티 폭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조금만 따져봐도 허구임이 분명한 찌라시 괴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은 이를 국회까지 끌고 들어와 국감장을 개그 콘서트로 만들어 버렸지요. 이 정도면 제명 수준의 중증객감일 것이나 민주당은 도리어 김의겸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다라며 싸고 감싸고 돌았습니다. 왜? 민주당식 세계관에선 상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멀게는 김대엽의 병풍 조작, 윤지호의 허언 소동에서 가깝게는 전기수도 민영화 괴담까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황당한 광우병 괴담에 편승하고 천안함 폭침 때는 미 잠수함 충돌설로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질 않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청와대 구판에다 고위침몰설까지 들고 나온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또 페라가모, 생태탕, 그리고 접대부 줄리 같은 저질 의혹을 생산하고 선동해 선거에 적극 활용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질스러운 거짓과 선동이 제1야당을 매개체로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다 보니 쓸데없는 사회적 에너지 소비와 국민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혼탁 그 자체의 시간들이었는데요. 이런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퇴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면에 서게 되는데요. 문체부는 다음 달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 거짓뉴스의 전염력과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고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하다면서 문체부는 이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천의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는 다음 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설치 운영된다고 하고요. 언론중재위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AI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을 필터링하는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등의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늘상 있어 왔지만 이런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온 것은 아마 처음이질 않나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가원로회의의 시국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 시국성명에서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거론이 됐는데요. 국가원로회의는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국선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가원로회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원로회의는 지난 1991년 7월 7일
평생을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군장성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한경진 목사, 서희연 조계종 총무원장 등 33인을 주축으로 설립이 됐고요. 현재 사회 지도층 원로 2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가원로회의 성명서를 보면 민주당이 169석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상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국민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국가원로회의의 지적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체제 번역 기도 세력과 이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언론, 좌파 시민사회단체, 정치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동조 세력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선 불복이자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는 게 국가원로회의 진단이었는데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국익을 위한 여야 간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선동, 음모론 확산, 대규모 시위 등 소위 주사파 운동권식으로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 심지어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혼란의 원흉인 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고 심판해야 한다라는 게 국가원로회의가 국민들께 호소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국선언다운 시국선언문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앞서도 민주당 혹은 좌파들의 거짓 선전선동 사례를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만 역대급 거짓 선전선동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른바 광우병 선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이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광우병 거짓 선동으로 시작된 약 100일간의 촛불 시위에 따른 피해를 조사해 보니까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국가적 피해는 1조 9,228억 원이었고요. 이미 치른 간접 비용 또한 3조 4천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광우병 거짓 선동 촛불 집회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으니 정권이 서너 번 바뀌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식의 거짓 선동은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역술인 천공의 국정개입설을 끊임없이 퍼뜨렸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 방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따위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확대 재생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다른 의원들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주장하면서 함께 발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무근이었죠. 이 외에도 야권발 가짜뉴스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부산의 한 횟집을 친일 횟집으로 낙인 찍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임에도 이 횟집은 협박 전화와 불매 운동에 시달린다고 하죠. 거짓 선전선동과 가짜뉴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가짜뉴스의 77%가 정치권에서 생산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짜뉴스는 단순한 어떤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분명한 악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더 이상 이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그 실효성을 거두길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